자선 자석 이러잖아. 벽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벽을 본다는 게 뭐야? 밖에 나가서 상골짜기에 깎인 절벽 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냥 그 절벽 보는 거랑 그 벽 보는 거랑 보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래 전통적으로 또는 뭐 형식적으로 또는 통상 이야기하기를 수행에서 자선을 한다 또는 행선을 한다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수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꼭 그렇진 않지. 왜 그래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수행이다라고 해요. 그럼 행주자와 뭐야? 행선, 자, 행주, 주선, 자선, 와선, 어묵동정, 어선, 묵선, 동선, 정선. 뒤에 선만 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의 우리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수행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 문제는 사는 게 수행이라면 그러면 과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수행하고 있네. 이 동네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수행하고 있네. 근데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수행한다고 이야기하나?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분명하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구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행선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게 그런 어떤 건지 그런 걸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는 거지.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네. 앉거나, 눕거나, 걷거나, 서 있거나, 말하거나, 또는 말 안 하거나, 움직이거나, 아니면 조용히 멈춰 있거나, 일상 삶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사는 모습이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서양 사람들도 역시 그냥 어떻게 보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그게 일상인데. 네,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수행이라 그러지 않고 또 그런 일상, 내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상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행이라 이름하는지 그 차이가 뭘까? 아마 이제 그걸 대하는 마음 상태가 다르겠죠? 그러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다를까?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어떤 게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그거를 그거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신경 쓰진 않죠. 일상 사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에 더 치우쳐져 있겠죠. 네. 그런 차이?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관념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오히려 내일은 뭐 하지 이런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할 수 없겠죠. 좋아요. 그렇죠. 그래요. 바로 그 차이를 내가지고 수행이다,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 이제 그럼 다시 끌고 돌아갑시다. 그럼 도대체 자선이라는 뭐며, 행선이라는 것이 뭐며, 와선이라는 것이 뭐며, 행주자와 주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에 더 나가면, 그러면 어묵동네, 말,
말선이라는 것이 뭐며 말함이 없는 침묵선이라는 것은 뭐며 동정, 움직임이죠. 움직임선은 뭐며 정은 고요함이죠. 고요함선은 뭐예요? 그럼? 자, 그럼 똥 눌 때는 무슨 선이에요? 무슨 선이라고 해야 돼? 똥선. 예, 똥선. 밥 먹을 때는 무슨 선이? 밥선. 그래, 하여튼 뭐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자, 똥 쌀 때나, 밥 먹을 때나, 설거지 할 때나, 밥 할 때나, 일할 때나, 밥 갈 때나, 설거지 할 때나, 응?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뭐 그냥 중요한 거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선이나 행선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똥선 할 때는 똥 쌀 때의 선이라면은 똥 쌀 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즉 마음 상태라는 것은 경험 상태가 어떠냐? 들리고 보이고 하는 이런 때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하듯이 자선은 앉아 있을 때 경험되는 그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런 말이죠. 결국에는 뭐 선이라는 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했을 때 그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거에 대한 점검이네요. 그러면 그런 거 뭐 자선이 뭔지 행선이 뭔지 다 알겠죠. 그럼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결국 일상의 수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왜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던질지도 몰라. 아니 던져쓰는 게잘 받는다는 얘기고 잘못 던졌어도 자, 이제 결국엔 모든 초점은 그거네요. 그 연기 작용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그 마음 상태로 가게끔 하는. 응?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 상태로 간다? 이게 그걸 뭐 이해시킨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누구한테 이해를 시켜? 누가 누구한테 이해를 시켜? 뭐 누구? 저 이거 앉아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이해시키나? 내가 나를 이해시키고. 내가 나를. 그러니까 그 앞에 내는 누구며 네. 나를 할 때 나는 누구야? 그거 그렇게 따지면 내도 없고 나도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해시킨다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이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작용에 대한 그런 분명함? 용어 쓰려고 하지 마요. 예. 어차피 무릎표님은 수행 경험이 별로 없잖아. 예, 수행적인 용어 하나도 안 써도 돼. 실제로 가령 결국 우리가 경험된다는 것은 뭐야? 예. 밖에 있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잖아. 결국에는 예. 들려야 경험되는 거고 보여야 경험되는 거고 느껴져야 경험되는 거잖아. 예, 그렇죠. 일어난 생각도 알아져야 경험된 거잖아. 그렇죠. 응?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전부 다 뭐야? 경험이란 뭐야? 그냥 우리 몸과 마음의 경험이잖아. 예,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이거는 누구나 사실은 경험되는 거잖아. 누구나 경험되는 거죠. 이 세상에 이게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지. 예. 저 그렇다면 이런 언어로 표현하면은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겠지. 그렇죠. 누구에게나 통하죠. 그런데 가령 어떤 관념적인 용어를 쓴다면은 예. 이 경험된 어떤 이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어떤 용어를 쓴다면은 모르는 사람은 통하지 않는 거지. 네, 맞죠. 그 한글 모르는 사람이 한글 모르듯이.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 사실이라는 것은 뭐죠?
이 경험 말고는 예. 경험 사실은 없지. 다른 사람 말하는 말의 내용은 사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알 수 없죠. 직접 경험된 게 아니니. 예, 결국에는 그 말하는 말소리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 또한 결국에는 뭔가의 경험된 걸 표현하는 거겠지. 예, 그래서 표현한 거들 그걸 만약에 그 사람이 경험된 걸 표현하지 않는 거라면 사실은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렇죠. 경험되지 않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예,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있고 확인될 수 있고 그런 것은 뭐예요? 사실은 바로 자신의 경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 알아지는 안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말을 이해도 결국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어를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령 수행 용어들은 단지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는 뭐 어떤 용어로 쓰는가 뭐 이런 것은 뭐 그런 용어를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그런 용어로 이야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가령 유식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경험은 모르고 어때서 그것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 올 때 그런 용어를 막 써요. 되게 유식한 채 해요. 이게 유식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모르는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오면 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언어로 가능한 거지. 네, 그렇죠. 왜? 그 사람하고 통할 수 있는 언어는 뭐야? 누구나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알아진다고 하는 느껴지고 한다는 이거는 이 세상 종교와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학력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관계없이 누구나가 공통된 경험이니 예. 바로 그 경험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이제 뭐 만약에 누가 어떤 유식하게 이런 어떤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뭘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겠지. 예를 들어서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러면은 그런 용어를 쓰되 그 용어의 경험 사실이 뭐냐를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지. 응? 그렇지만은 그런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과 통할 수 있는 말을 써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죠. 왜 내가 맨날 해놓는 거고. 야, 유식하려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뭐 무식한데 뭐. 그렇지만 아무리 무식해도 이 세상 누구든 어디 예를 들어서 아마존 밀림 속에 사는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겠지. 네.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표현이 어떻든 누구나 다 통할 수 있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다는 것은 그렇게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예, 그것은 가장 단순한 그래서 바로 깨달음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지. 어떤 유식한 말들이나 어떤 유식한 책들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그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지 단지 그 경험이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경험을 어디 다른 사람의 들은 말로서 그걸 규정하고 다른 사람이 들은 말로서 해석하고 어디서 읽은 책으로 해석하고 자기도 모르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는 꼴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실제로 작용되는 이치를 사실을 모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될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은 누구나 다 가령 그런 책 한 번 읽어본 적도 없고 법문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도 그렇지만 않으면은 누구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이치가 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가령 그런 얘기들을 하는가?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너무나 말과 글에 오염돼 있어. 너무나 유식들 해. 맨날 인터넷 보고, 맨날 뉴스 보고, 맨날 책 읽고, 이래가지고 너무나 유식해. 말과 글에 완전히 세뇌당하 있고 오염돼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줘? 그래서 말과 글로서 일단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시키고, 그리고 실제 자기 자신의 경험 사실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이치, 작용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 고사님이 그렇게 이거 뭐 교원님이랑 하는 대화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순이 모순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치를 알면 대충 들려요. 대충 이제 맥락에서 이제 뭐 자선을 뭐 자기는 이런 자선인데라고 뭔가 규정하는 듯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순을 찝어줘가지고 이제 이상한데? 라는 거를 자각시켜주면 아마 자기가 그거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하겠죠. 네. 이게 스스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 안 되는 사람은 또 몇 가지 더 힌트를 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이 자기 자신에게도 경험되는 어떤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뭐 그런 거죠. 뭐 이 컵에 대해 일어나는 그런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작용 뭐 여기 햇빛이 비치는데 여기는 사실 뭐 이 컵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햇빛이 닿아가지고 뭐 빛도 반사되고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거 파란색 뭐 빨간색 이런 거 글자도 뭐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뭐 작용 연기라는 걸 그런 단순한 경험적 사실로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치가 분명히 해야 그런 것이 자유자재로 되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무지개라는 게 뭐예요? 무지개에서 사실은 뭐면 사실이 아닌 것은 뭐예요? 우리는 무지개는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7개라고 그러죠? 네. 응? 7개 색. 그래서 무지개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사실은 7개 색만 있을까? 사실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이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죠. 구분되어 있지 않다. 구분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구분이라는 말은 현상에만 있는 말이지. 그렇죠. 현상에만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응? 실상으로는 실로서는 구분되는 게 아니지.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인연에 따라 조건이 딱 맞춰지면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란보 7개만 드러나겠냐고. 그건 아니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조까지도 드러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 눈의 한계겠죠. 그렇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반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조 가지의 색깔이 진짜 있는 건가? 가령 그것은 어떤 빛의 각도랑 어떤 또 그것은 결국에는 빛의 반사 정도나 반사되는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나 그에 따라서 그렇게 스펙트럼이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가면은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분명해야만 자유자재로 상대방이 얽혀 있는 것을, 빠져 있는 것을, 또는 묶여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뭐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빨주노초 파랑고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스펙트럼의 이런 파장, 이 눈에 닿아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여러 그 이 눈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 색깔이 구별되잖아요. 하지만 걔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스펙트럼이 다양해도 걔는 결국에는 회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회색으로 보인다는 그것은 그럼 또 사실일까? 아니 회색 자체는 사실이 아니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빨간 조명, 파란 조명, 노란 조명 이게 사무색 맞아? 빨판호? 도대체 시각 뭐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빨간 조명, 파란 조명, 노란 조명, 여기 사문색이고 여기는 뭐예요? 하얗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예. 하얗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얀 걸까? 아니죠. 다 이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떤 걸까? 그건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 무지개색은 네. 결국에는 어떤 이 눈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든가 또는 그것이 어떤 빛이 뭐 반사가 어떻게 되는 데 따라서 그렇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지개라 이러면은 그것의 실은 뭘까? 그냥 작용이죠, 작용. 영리적 작용. 그냥 작용을 한다면 그걸 세상에 누가 알아들을까? 그냥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들 거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다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납득되도록 결국에는 경험된 어떤 사실로서 이렇게 납득되도록 설명해야지. 그냥 작용이라고 그러면 그냥 연기작용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누가 알아들을까? 그렇죠. 알아듣기 힘들겠죠.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미친놈 아니면 그럼 어디서 누구 듣고 앵무새처럼 그렇다고 그러지 않을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그것이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경험으로서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최소한. 물론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하면은 스스로 납득이 되어지도록 어떤 힌트들이 더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을 그냥 연기작용이니 그냥 작용이니 이래가지고서야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고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다면은 용어가 아니라 작용이니 연기니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연기라 부르고 작용이라 부르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즉 우리가 이걸 현상이라 한다면 실상 또는 실상에 대해서도 상이 아니라 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표현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상대방에 따라서. 결국 그 붙잡은 상을 깨기 위해서 또 상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상을 다시 이 사람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상이 깨지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명하면은 그런 것은 스스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이제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빛이 반사돼가지고 여기에 또 인연 작용에 의해서 다르게 뭐 드러나가지고 눈에 또 닿아서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으로 보이고 이 또 눈에 이런 다양한 조건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빨간색이라고도 할 수 없고 파란색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드러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거고
그 또 통할 수 있지 그것도 않은 통하지 사람은 않는 또 옛날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뭔 다르겠죠. 소리야 이러면서 듣겠네. 그러면 또 그게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르게 또 설명해. 아, 또 다르게. 그러니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걸 붙잡을 수가 없지. 예, 그렇죠. 뭐 다 이제 다 다르니. 이치를 알아도 결국엔 많은 경험으로 풍부해져가지고 나 자신 스스로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르겠네 말해주는 게.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경험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미 넘치고 넘칠 만큼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더 경험을 쌓아서 그렇게 해준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야. 경험이라는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경험인데 가령 10년만 살아도 1년에 살면 도대체 보이고 들리는 경험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하는 이 경험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런 경험을 사실의 경험은 찰나생 찰나매를 한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뇌파를 한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그 뇌파의 반응이 1분에 6만 번 내지 7만 번씩 일어난다는데 도대체 뇌파라고 하는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보임, 들림, 알아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할 텐데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1분에 도대체 얼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1년이면 얼마며 10년이면 얼마겠어요. 근데 그것이 태어남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얼마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험을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말은 안 통하는 말이라고. 그것은 결국에는 관념적인 이해라는 그 말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경험을 더 쌓아서 뭐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결국엔 결국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진짜 수많은 그 보이고 들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 그 자기 생각으로 붙잡아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 그거를 깨주냐 안 깨주냐 그걸 깨주면 자, 기본적으로는 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왜 맨날 물음표님은 남을 이야기를 해요? 깨주냐 안 깨주냐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분명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남을 깨주고 안 깨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깨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던 얘기예요. 스스로 자각에 의해서 깨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명하냐 아니냐는 거지 남을 어떻게 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은 또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남을 깨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 사람을 구제했다, 누구를 구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왜? 내가 어떻게 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한 게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깨지고 안 깨진 것은 자기 자신의 자각에 의해서 깨지고 안 깨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줄까 저렇게 이야기해줄까?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방법을 쓰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한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경험과 그냥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의미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구를 어떻게 깨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치에 분명한 사람은. 그리고 내가 누구를 깨줬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내가 뭐 무언가를 깨준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 결국 그 들리고 하는 그 의미조차도 그 사람 상태 어떠냐에 따라서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분명하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고 스스로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스스로
자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험 상태여야 되느냐 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긴 자명하면 뭐 물어보면 그런 말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어쨌든 바로 자선이니 행선이니 뭐 와선이니 예. 말은 수없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선이라고 하는 선이란 말은 결국 수행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많이 붙어도 결국 선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 경험되는 순간의 마음 상태, 이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즉 수행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런 문제니까 앞에 뭐 자니, 뭐 행이니, 와니, 어니, 무기니, 동이니, 정이니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거는 또 이런 말이 되잖아요. 또 결국에는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 마음 상태는 수행이라 이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행이라 이름하고 수행이 아니라 이름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단지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네. 수행이라 이름하는 상태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이치의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그 경험 상태가 수행이라 이름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욕심과 화가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렇게 될 테니 그러니 사실 수행이니 아니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괴로움이 경험되고 경험되지 않는 그런 얘기니까. 뭐 행선하든 자선하든 결국 그거 한다고 해서 마음이 꼭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해도 막 괴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뭐요. 행선을 하든 자선을 하면 마음이 다 편해지고 괴롭지 않게 되는데 네. 선이 아니라 그냥 행하고 그냥 자하고 네. 응? 그냥 동하고 그냥 정하고 그냥 의하고 그냥 무한다면은 아무 다 의미가- 괴로움이 되는 거죠. 아, 그게 중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행선이 되고 선이 되고 좌선이 되고 어선이 되고 목선이 된다면은 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될 거고 이치가 분명해지게 될 거죠.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다 똑같지. 수행자든 또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행주, 자와 어북, 동등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 그러나 뒤에 선이라고 이름할 수 있고 없고는 다르지. 그래서 그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뭐해? 뭐 좀 하려고 왜요? 커피 갖다 놓으면 커피 마셔. 나중에 하면 되잖아. 아, 결국 뒤에 그 선이냐 아니냐. 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교수에서 이런 법담들 하고 맨날 뭐 어디 다니면서 뭐 이런 도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 선이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냥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그거야 이미 뭐 이상 사람들이 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삶인데 네. 자 거기에 선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경험 상태이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깨닫고 안 깨닫고는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그게 선이냐 아니냐라는 걸 점검시켜 주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선이면은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될 거고 네. 선이라 이름할 수 없으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런 삶이 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겠지요. 그것도 선. 다른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죠. 네가 선이냐 아니냐 이 얘기밖에 할 수 없겠네. 그런데 이제 가령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예. 결국 직장의 생활을 가지고 선이 뭔가를 이야기해줘야 될 거고
남편 때문에 또는 와이프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는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와이프와 관련된 그 관계 속에서 선이 뭔가를 이야기해줘야 될 거고. 네, 그렇지. 그 사람의 그 경험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게 맞춰가지고 선을 얘기해주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문제면은 도대체 뭐 어떤 경험을 해야 돼? 이혼도 해봐야 될 거고, 재혼도 해봐야 될 거고, 네. 직장 생활도 해봐야 될 거고, 자식도 가져봐야 될 거고,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살아봐야 이럴까요? 아니 결국엔 그것도 전부 그거잖아요. 들리고 보이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치가 분명하면 자명하면은 어떠한 상황이든 네.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